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례 중에 비슷한 채무 상황을 가진 두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해서 2년 변제로 인가를 받았고요. 다른 한 분은 지방법원에 신청을 해서 3년 변제, 변제금도 더 높게 책정이 되었었어요. 똑같은 상황의 채무자인데도 어떤 법원에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정말 공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생이 답이지의 이미지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개인회생 원정 신청 또는 원정 파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혹시 이런 용어 들어보셨나요? 간단히 말을 하자면은 자신이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말해요. 특히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회생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기 위해서 주소를 옮긴 경우가 많은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제가 그동안 여러 동영상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회생법원이 각 지역별로 관할 법원이 있는데요. 회생법원별로 사건 처리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특히 서울회생법원과 그 밖의 지방회생법원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제출해야 되는 서류의 양이 달라요. 서울회생법원은 대법원에서 공고한 그 기본적인 서류만을 요구하는 반면 지방법원들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들의 서류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통장 내역에 대한 검토 기간도 다릅니다. 서울은 보통 1년치만 보는데요. 지방법원들은 여전히 5년치를 요구하는 곳도 있어요. 셋째, 금지 명령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금지 명령을 내려주는 반면 일부 지방법원은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기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채권자들의 추심으로부터 채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자, 넷째,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 손실 금액에 대한 청산가치 반영의 기준이 달라요.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부터 코인이나 주식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는 반영하지 않는 그런 실무 준칙을 적용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법원은 아직도 이런 손실금을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을 내리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30세 미만 청년이나 한부모 가족 등 우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들에 대해서 변제 기간을 단축해준 혜택도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적용되지만 대부분의 지방법원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 똑같은 상황의 채무자인데도 어떤 법원에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정말 공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례 중에 비슷한 채무 상황을 가진 두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해서 2년 변제로 인가를 받았고요. 다른 한 분은 지방법원에 신청을 해서 3년 변제, 변제금도 더 높게 책정이 되었었어요. 이런 차이는 단순히 법원의 위치만 다를 뿐인데 생긴 굉장히 비합리적인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실제로 원정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사실 주소를 허위로 옮기는 것은 법원을 기만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활용하는 건데요. 이 규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등법원 관할의 회생법원에 접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 의정부 강원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서울고등법원 관할인 서울회생법원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천 의정부 강원 지역에는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모두 서울고등법원에서 관할하기 때문이에요. 자, 또 다른 방법은 배우자가 이미 서울회생법원에서 사건을 진행 중인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자영업자로서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다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내분도 서울회생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런 방법들은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 특히 인천 의정부 강원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말 꼭 서울회생법원으로 원정 신청을 해야만 할까요? 비교적 나중에 생긴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은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대부분은 따르고 있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 실무상 적용되는 그 차이점을 좀 확인을 해서 비교를 해보시고 실제로 큰 차이가 없다면 굳이 서울까지 갈 필요 없이 가까운 회생법원에서 하시는 것이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회생법원이 아직까지는 처리 속도가 가장 빠른 편이긴 해요. 그 이유는 일단 다른 회생법원에 비해서 인력이 충분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뭐 서울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산회생법원이나 수원회생법원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통한 원정 신청을 고려하신다면 집 주소만 옮기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 지역에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시원 같은 곳에 주소만 옮겨놓고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서 일한다면 100% 걸립니다. 법원에서 직장 소재지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면에 주말 부부처럼 직장은 한 지역에 있고 가족은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라면 직장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울산에 직장이 있고 대구에 가족이 있다면 울산이 속한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는 거죠. 단 이런 상황이라는 점을 잘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원격 근무를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지보다 실제로 일을 하는 장소가 직장 소재지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사실 이런 원정 신청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전국의 법원들이 통일된 기준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법원마다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원정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소를 옮기는 것보다는 일단은 합법적인 방법을 먼저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개인 사업자로서 서울회생법원에 접수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그런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당연히 훨씬 안전하고 또 현명한 선택이겠죠. 자,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이나 또는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로 남겨드린 저희 사무실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